안녕하세요, 치호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아파트 경매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쉽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이윤도 박합니다. 또 쉽다고 하기는 했는데 해야 할 일은 다른 경매와 비슷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윤을 얻지는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경매에 관한 속성과 이면을 전부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각각의 절차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하고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은 나누는 방법을 택하면 조금 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택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냐에 따라서 수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막상 짚어서 보면 그렇게 잘 알지 않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아파트 경매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것을 계산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익의 크기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아파트에서 500만 원을 먹겠다. 내가 이 아파트에서 실거주를 하겠다. 내가 이 아파트에서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살겠다. 이익의 크기를 정해야 됩니다. 이익의 크기를 정하지 않으면 입찰금 산정 자체가 쉽게 되지를 않거든요. 대략적으로 입찰금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뽑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아파트 경매에 들어가는 입찰금이 좀 수월하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아파트 경매에서는 이익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자산의 안정성 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받게 되면 무조건 다 돈을 벌 수 있거나 아니면 이익이 크게 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부동산 경매가 단순히 저렴하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경매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세 조사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또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효용성을 좀 생각해 봐야죠. 당장 내가 급히 수익을 뽑아야 되는데 아파트 경매에 매달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좀 더 느긋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을 더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아파트 경매에서 항상 뒷북을 칠 수밖에 없어요. 조금 괜찮다 싶은 데는 20명, 30명 몰리는 것은 뭐 기본이다 보니까 아파트 경매가 예전처럼 무조건 싸겠다고 수익을 많이 뽑아주고 그런 부분도 거의 없다라고 느껴져요. 따라서 시간 대비 효용성을 철저하게 좀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간을 내가 투입해서 과연 저 정도의 수익을 뽑는 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를 우선 잘 꼽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다 보면 시세가 얼마가 간다, 얼마이다 이거를 굉장히 크게 보시는데 그런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과연 이 아파트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아파트인가? 과연 이 아파트가 상승세를 타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번 뛸 수 있는 아파트인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하지 않으면 시세에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세에 연연하다라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시세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큰 흐름을 가져가는 게 부동산의 특성상에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아파트를 단기로만 설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손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도 이익의 금액에 따라서 또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아파트 흐름을 놓치게 되면 항상 시세 대비 몇 프로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매 후 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나눠야 돼요. 근데 이 나누는 기준이 내가 처리할 수 있다, 내가 처리할 수 없다 이걸로 나누시면 조금 좋습니다. 내가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굳이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봐요. 명도에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법적인 부분에 매달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의외로 쉽게 해결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집을 수리하고 어떤 거에 가치를 살리는 부분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세를 놓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할 거면 최대한 많은 곳에 알려가지고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나을 때도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이 낫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후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되 내가 단기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장기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하는 게 좋죠. 아파트 경매는 환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하려고 하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욕심이 커져서 혹은 생각과 달라져서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이 큰 틀에서 봐야 되고 작은 이익에 본다라고 하면 큰 이익은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말은 간단하게 했는데 막상 해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마 쉽게 느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아파트 경매에 뛰어든다면 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수익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든다면 미련 없이 던질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그런 것이 투자자의 결단성을 좌지우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아파트 경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봐야 되고 경매 후 절차에 관해서는 잘게 쪼개서 내가 해야 될 부분,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